네, 이슈 포인트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대통령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했어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을 폐지하겠다? 요런 말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 그게 도대체 뭐고, 만약에 그걸 폐지하면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는 김윤재 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님. 네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이 공시가격이란 말부터 좀 정리하고 갈까요? 우리가 뭐 호가, 네네. 시가, 네네. 뭐 실거래가, 네네. 뭐 이렇게 많은데 네네. 공시가는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잖아요. 네네. 행정행위를 네네. 할 때 널리 알려진 공식적인 가격이다. 공식 기준 가격. 뭐 기준 이렇게 가격이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호가는 약간 거품이 있는 거지. 그냥 부르는 값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야, 그 집 한 5억 할걸? 네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시가는 시가는 이제 실거래가를 토대로 저 집이 얼마 정도 한다는 게 약간 객관화하는 자료가 조금 더 객관화되어 있는 거구나. 가격. 네. 그 시가는 수시로 변하겠죠. 그치, 그쵸. 수시로 변동해요. 네. 근데 공시 가격은 1월 1일 기자 기준으로 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걸로 거래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집주인이 싫어하죠. 왜냐면 공시 가격이 네. 시가보다 낮게 돼 있거든. 지금 이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거를 시가에 거의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맞추자. 하는 거죠. 그걸 이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공시 가격을 시가랑 맞추는 현실화를 하겠다 해서 단계를 둬가지고 그게 로드맵을 짠 거예요. 네네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 시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 요 로드맵에 따라서 결국은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지는데 왜 세금이 더 나오지? 생각하는 이유가 세금 기준은 공시가격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비율이. 세금이 공시가격 기준이었는데 그렇죠. 공시가격을 올리는 셈이 된 거네. 그렇죠.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현실화율 때문에. 문재인이 집 가지고 세금을 높이려는 방법을 생각했던 거군요. 어쨌든 세금 부담을 올려서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있다. 징벌적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어저께 발표를 했죠.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초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보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집 있는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높여받으려는 이 방법은 잘못된 거다. 집값이 그렇게 계속 오르지도 않는 상황에서 걔는 세금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 집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5억인데 이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고 그런 것도 하지 말자. 집값도 안 오르고 집 있는 사람이 뭐가 죄냐. 그러니까 괜히 그 집 있는 사람들한테서 세금 높여받는 이런 방법은 쓰지 말자. 요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뭘 하냐. 세금, 주택에 대한 세금도 있지만 우리 건강보험료 내시잖아요. 건강보험료가 많아졌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소득은 없는데 재산은 많겠죠. 자산은. 아파트 값이 오르고 하니까 네. 부자가 된 느낌은 들지만 매달 물가도 오르고 매달 부담해야 될 그 건강보험료가 네. 예전에 비하면 엄청 올랐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건강보험료도 예, 건강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했냐면 지역보험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 대표적인 아파트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이 사람이 자산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많이 부담하셔야.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직장보험료를 가지고 하니까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게 얼마 안 돼요. 산정하는. 근데 부동산은 엄청 몇십억 하잖아요.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왕창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따르면 내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 뿐만 아니라 67개 정도의 정부가 각종 부담하는데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거야. 공시가격 가지고 세금 매기는 게 굉장히 많았구나. 예,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가격도 오르고 공시가격도 따라 오르고 하니까는 그나마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현실화율은 그냥 자동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오르기만 하는 거야? 야, 그러면 문제가 많았네요. 직장인들은 크게 상관이 없더라도 집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특히 노인들, 네. 집에 있는 자영업자, 이분들은 직장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따라서 그 부담해야 할 재산세, 보유세가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아, 이거 생각보다 타격이 큰 제도인데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국세청에는 세원 발굴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조직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니까 네네. 명분은 좋지만 세금은 사실은 내야 되는 거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세금에 대한 저항이 엄청 많아요. 증세를 하면 정권 바꿔버려요. 감세를 하면 좋아하지만 문제는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 운영할 거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긴 하죠. 그치, 경기가 안 좋으면. 예. 뭔가 국가에서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증세를 일단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감세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아니, 문재인 정부가 2020년도에 그 정책 발표하고 2021년도에 자, 전년 대비 20%가 세금이 더 거쳤고 22년도엔 17%가 더 거쳤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걸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네. 폭등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종부세, 부동산 조세 정책에서 드라이브를 세게 한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뭔가 집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라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오만 조세 정책을 다 내놨었던 거였네.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국민들 등골 뽑아 먹는 조세 정책이었네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뭐 사실 일단 형식적으로는 자기가 무관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이 영원히 집이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곧 집을 사는 사람들도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근데 사실 전 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올라간 데 대한 부담이 생겨요. 왜냐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집 사는 데 대한 부담이 훨씬 생기죠. 세금이 이제 주택 같은 건 두 번 나눠내거든요. 주택하고 토지분을. 네네. 이 금액이 적지 않아요. 웬만한 그냥 평범한 집도 몇십에서 몇백이 나와요. 네네. 집이. 근데 이걸 갑자기 1년에 한두 번 정도 세금을 내는 게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 줄면은 엄청나게 지원금 받는 것보다 우리 연말 정산할 때 소득 공무원들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돌려받으면 엄청 기분 좋잖아요. 네네. 그런 효과가 집을 가진 엄청 많은 대한민국의 한 뭐 반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효과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게 총선에서 표편음점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은 어떻든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부가 온갖 제일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서 민심을 살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요. 민심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이거 뭐 어쨌든 간에 실천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걸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뭐 대통령령으로 공시가격을 이제 현실화율을 멈출 수는 있지만 네네. 이 제도를 폐지하려면 법에 의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부동산 공시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 이 공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제 근원적으로 폐지가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임시조치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멈출 수 있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되는 거네. 국회의원을 또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구나. 뭐 국회가 뭐 이거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어떻든 대표를 뽑는 방식에선 여당이 좀 많아야 이게 좀 수월하겠네요. 아무튼 뭐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그렇죠. 이 정책만 놓고 보면 뭐 여당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야당 중에서도 소신에 따라서는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뭐 못 사는 분도 계시지만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를 폐지하는 게 동의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넣을 수 있죠. 아니 집이 없어도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집을 사게 되면 67개의 세금이 같이 오른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부담들어서 그거 어떻게 사냐고. 맞습니다. 네. 차라리 그런 부담을 좀 덜 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낫죠. 그렇죠. 세금은 적게 걷는 정부가 좋죠. 세금 많이 걷는 정부는 어느 나라에서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냐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 이거 박수 보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